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나눌 내용으로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이 작품을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그 영화화도 된, 물론 옛날 영화긴 하지만 영화로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큰 주제는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 속에서도 피어난 아름다운 꽃 같은 남녀 간의 사랑,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애잔하고 슬픈 분위기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역시 저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기는 어렵지 않은 책이다. 문체는 대단히 건조합니다. 그 개선문을 썼던 그 작가와 동일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조한 문체여서 전쟁에 대한 참혹한 실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너무 건조하게 말해버려서 잔인한 느낌이 들지 않는. 근데 오히려 그걸 너무 무뚝뚝하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 자체가 너무 쉽게 그걸 묘사해버리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되게 좀 애잔하고 슬퍼 보이는 특별한 그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혼이 진행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레버가 이제 죽을 때로 나오죠. 이제 주인공이 그레버예요. 이 그레버가 죽는 장면. 이 두 군데가 굉장히 좀 슬프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결혼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화려한 결혼은 전혀 꿈꿀 수도 없습니다. 완전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나중에 실제로 결혼을 진행하게 됐을 때도 달랑 증인도 2명밖에 없는, 그리고 공무원들 몇 명 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또 최정방 군인이랑 결혼을 하면은 200마르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무조건 국가에서 강제로 주는 겁니다. 최정방 군인과 결혼을 하면. 그래서 이 그레버라는 군인이 휴가를 났을 때 전혀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연애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고, 기껏 고향에 들어왔더니 고향도 폭격을 당해서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만 남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쓸쓸하고. 그 휴가 기간, 이게 휴가도 아니죠. 끔찍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찾아다니고 있는 중에 엘리자베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여인밖에는 자신이 사랑을 베풀 사람이 이제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처음에 호의를 베풀 때도 군이니까 난 스트레스를 쌓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여성들과도 이렇게 연애도 해봐야 되면서 이게 가벼운 마음의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살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되게 슬프죠. 슬프고 세상에 낙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 되게 슬픈 상황 속에서 함부로 내가 감히 연애나 하겠어? 그러니까 연애 생각을 해서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엘리자베스 하나, 얘도 혼자 된 여인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되게 선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질 거야 이 말을 했다가 그 마을에 이제 돌격되는 게시타포한테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도 둘이 이제 동창생인데, 어렸을 적에 동창생인데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을 두고 동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잘해주게 되는, 연애까지도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고, 그레버도 서로가 서로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대로 그레버밖에는 호의를 베푸는 남자가 없는 거고, 그레버는 그레버대로 엘리자베스 외에는 이제 사랑을 베풀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되게 좀 감동을 좀 더 많이 주게 되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전쟁이니까 당연히 내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폭격당하는 도시에 전쟁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없잖아요. 간신히 입에 풀칠하면 다행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그래도 이 안에, 그리고 게시타포 당원들 어떻겠습니까? 다 세뇌돼서 이상한 사람들이죠. 히틀러의 사상에 완전 주입이 돼서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해도 잡아갑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가면 이제 거의 이제 굶어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일마다 굶어 죽는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온정이 남아있더라. 그런 비참한 전쟁 상황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그레버가 자신의 집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그런 집이 파손된 휴가병들이 모이는 사소 48호실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거기를 찾아가서 있더니, 거기 군인들이 나중에 우연히 이제 이 그레버가 엘리자베스랑 사귄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되게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군인들 중에도 이미 아내를 잃어버린 군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죽고 뭐 아내도 실종되고 뭐 가족이 없어지고 뭐 아이가 없어지고 막 이런 군인들이에요, 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어릴 적부터 뭐 그래버도 이제 19살 때 입대를 한 군인이고 3년간 이제 전쟁을 치른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최전방에서 계속 그래서 뭐 네덜란드도 갔다, 벨기에도 갔다, 그다 프랑스 개선행진도 했다,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했다, 또 뒤늦게 러시아 최전방에서 이때 이제 러시아 전선에서 막 전쟁을 치르던 도중에 부상도 당해서 러시아로 갔다 막 해서 하다 휴가 나온 어떤 군인이었고, 그래서 19살부터 그런 생활을 했더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주변에 또 나이가 좀 그나마 있는 가정에 있는 남자들도 다 그렇게 불쌍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런 군인도 있었어요. 기껏 휴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쑥대밭인 거예요. 다 폭격당해가지고 없어지고 시체 한 구를 발견했는데 머리가 없는 시체 한 구를 찾은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면 그 상황에서 엉덩이에 어떤 문신을 보고 내 아내구나. 이 군인은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노른 마음속에 눈물도 안 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러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막 엄청 후폭풍이 와가지고 막 괴로운 어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다 불행한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결혼을 할 것 같다. 뭐 일단 연애를 한다라는, 연애를 하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다들 너무 신기하면서 막 이제 잘 되길 막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방 안에 있던 로이터라는 군인은 이제 밥 먹는 게 어떤 게 맛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레버한테 야 어디 식당을 가가지고 이러한 걸 그 여인한테 먹여 뭐 해가지고 계속 막 알려주고, 또 그 식당이 고급 식당에서 장교 식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레버는 병장이었습니다. 계급이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군복도 이제 장교 그 중에 그 군인이 장교 빌려주면서 너 어떻게든 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이뤄봐. 너가 그렇게 되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해서 막 도와줍니다. 막 해가지고 그 군복을 입고 이제 몰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속여서 스릴 만점의 데이트를 즐기면서, 거기는 마치 전쟁이 나지도 않은 것 같은 어떤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버가 엘리자베스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 때 그 여인들은 다 공장에 투입돼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만 이제 계속 만나게 되는데 낮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잘 먹으러 가면서 또 이제 그레버가 막 이제 호의를 베푸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거기에 대해서 또 서서히 대단히 감동을 하게 되고, 또 도중에 그 식당에서 폭격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레버가 이제 엘리자베스를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다 머리도 가려주고 이렇게 막 가려줍니다. 근데 다른 여인들은, 다른 장교들이 이렇게까지 가려주고 보호해주지도 않았어요. 지하실에 이렇게 숨어있을 때. 근데 그레버만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여인들이 심지어 질투까지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할 정도로, 계급도 병장에 가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병사, 부모도 이제 행방불명도 없게 되고 엘리자베스만 남아있는 그 그레버와 엘리자베스는 호의를 베푼 사람이 그레버밖에 없게 되니 불쌍한 이 두 남녀가 애절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이제 꾸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이제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혼 진행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수용소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여자는 결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그레버가 정말 우연히 자기가 초등학교 때 왕따였던 친구를, 호의를 베푼 친구가 있었는데, 빈딩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숙제도 보여주고 하면서 왕따였던 친구인데, 이런 왕따였던 인간이 오히려 돌격 대장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 돌격 대장이 된 이 빈딩이 이제 그 그레버에게 너만 나의 진정한 친구였다라고 하면서 뭐 자기가 왕따 같은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그때 베푼 그 호의 때문에 그레버를 엄청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를 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레버가 이제 이러이러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게슈타포에 이제 감시를 이제 당하거나, 이제 또 엘리자베스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떠는 가운데 이제 그걸 부탁을 하게 되고, 신기하게 빈딩이 도와주고, 또 막상 파괴된 시청 근처에 이제 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을 진행을 할 때 최전방 군인은 하루 만에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처리해주는 공무원이 그 엘리자베스 아버지 존경하는 사람이어도 처리를 확 해줍니다. 일사천리로. 그러면서 그날 당일날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근데 놀랍죠. 상상이 안 가죠. 오늘날로서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날 당일날에 그 엘리자베스가 그나마 그레버는 곧바로 결혼하자고 하는데, 오후 2시에 결혼하자.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옷을 좀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시에 결혼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중에 일부러 사람도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게시타포 당원들 와봤자 그레버가 이제 최전방으로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자베스가 여기서 참고로 좀 아름다운 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을 두고 이제 게시사포 애들이 그 고문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알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뭐 증인 2명 없다고 또 실갱이가 벌어지다가 멀리서 보고 있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있던 연대장인 사복 차림의 그 노인 군인과 부하가 나타나서 불쌍한 군인을 괴롭히지 말게 뭐 이 얘기가 딱 나오면서 내가 사인해주마 하면서 이렇게 딱 해서 증인 2명을 세우게 되면서 이렇게 수수하게 결혼을 해버리게 되는 뭐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잔한 어떤 이런 과정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그러고 나서도 또 결혼하고 나서 엘리자베스의 집이 폭격을 당합니다. 폭격을 당해서 돌아갈 집이 없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헤매다가 성당에서 이제 남녀가 따로 자는 성당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레버가 힘들게 폭격해서 집이 없으니까 난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다 몰려서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다 자고 있는데 그레버가 힘들게 폭격 중에도 신기하게 어떤 동네에 덜렁 하나만 이렇게 무사한 집이 있는 정원과 뜰이 무사한 어떤 그런 건물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를 계속 돌아다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는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무사히 혼자 지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식탁에 여주인이 혼자 이렇게 다른 먼 곳에 보내 혼자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버가 그 정도가 되고 나서야 안심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뭐 도중에 이제 고백 프로포즈 과정이 있는데 이제 도중에 이제 이 그레버가 일선 병사 결혼하게 되면 이때 당시에 법이 200마르크가 매달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그레버는 엘리자베스를 계속 불쌍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랑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라도 결혼하게끔 만들면 200마르크는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여전히 이때까지도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남자니까 그래서 함부로 뭐 연애다 뭐라고까지도 뭐 이렇게 지정해서 얘기한 것도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베풀지 못한 사랑을 엘리자베스에게 다 투영을 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이제 힘들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나랑 결혼할래 갑자기 이제 지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아니 왜 갑자기 의외로 쉽게 당황하지도 않고 엘리자베스도 엘리자베스대로 게시타포들의 감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 상황 속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되게 단단해진 겁니다. 이 여자도. 그래서 의외로 편하게 왜 나랑 결혼할 건데 이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랑 결혼하면 매달 200마르크가 주어져.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이혼을 해줄게. 어쨌든 너는 살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공장은 폭격당해서 되게 폭격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야. 그래서 나한테 국가한테 200마르크를 타려면 이건 당연히 타야 되는 돈이야 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냥 서류상으로라도 나랑 결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가 참고로 엘리자베스가 대단히 똑똑하고 당차한 여인이에요. 또 엘리자베스도 공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했던 여인이기도 하고 소신이 분명히 있고 히틀러 사상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입 밖으로 발설을 못하는 그런 배경이었겠죠. 그레버도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 전쟁이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히틀러 사상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다만 이제 그레버와 엘리자베스 둘이 친해지면서 그건 이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 둘이 서로 정상이라는 건 이제 정상이 이제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건 확인이 됐고 그 상황에서 그레버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그런 식의 돈이라면 필요 없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번 그레버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자베스가 이제 드디어 이 얘기를 합니다. 너 나 사랑해? 이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버가 굉장히 솔직한 남자고 양심적인 남자인데 착하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막 잔머리를 굴리는 거 있었지만 양심을 버린 남자는 아니었어요. 절대. 적군에 대해서도 되게 좀 관용을 베푸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순수한 남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밖에 만나지 못해서 차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지금 내 상태가 너 없으면 나는 이제 살지 못할 것 같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 이런 심리 상태인지는 아마 대략 이해가 이제 가시죠. 엘리자베스 외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가족도 없었으니까 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대로 역시 그레버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자베스가 처음에 200마르크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낫네. 그래서 그런 돈은 필요 없고 어쨌든 너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도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 때도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레버가 참고로. 그래서 결혼을 진행을 하게 되고
게시타퍼에게 걸리면, 이렇게 또 어디 걸리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를 하다가 힘들게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에 통과가 되고, 뭐 이제 그런 결혼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떻겠습니까? 휴가 기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 슬픈 이제 과정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서 또 돌아가기 싫고, 서로 이제 한 4일쯤 전부터 이제 이 남녀가 이제 슬퍼하는 게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랑 이제 헤어지기 싫어, 막 이런 얘기를 나오게 되고,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도 곧바로 뭐 성당에서 또 잤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제 뭐 부부 관계도 뭐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빗대 부인의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한 4일쯤 정도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부부로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고, 도중에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결혼하고 첫날에 이제 두 사람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게 결혼 과정을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 나서 풀밭에 들어서 누워버리는데, 이때 그레버가 어떤 환상 같은 걸 경험을 하는데, 이제 풀이 커지고 꽃이 커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땅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레버가 죽을 때 이제 보게 되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작가가 그레버가 나중에 죽을 때 대놓고 뭐 그레버가 막 엘리자베스하고 떠오르는 그걸 묘사한 게 아니고, 이 풀숲에서 이제 누워있을 때 어떤 엘리자베스와의 그 채취를 느끼면서 느꼈던 어떤 그 안락함, 이거를 나중에 이 그레버가 죽을 때 그 풀숲에 있을 때 그 느낌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직접적인 엘리자베스의 언급은 없지만 이제 오히려 안식을 누리는 듯한 어떤 그 평화로운 어떤 그 장면을, 차라리 죽는 걸로, 너무 전쟁으로서 많이 시달린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쉬는 듯한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눈을 이제 감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사실상 뭐 제목은 죽은 건데, 만약에 그게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거 제법 슬픕니다.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냥 눈을 감았다니까 부상당하고 나중에 잘 살았거든요,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잔한 부분이 그게 나와요. 뭐냐면, 결혼하고 첫날에 신혼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버가 자신이 적용했던 또 깨어있는 지식인, 그 전쟁은 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시타포의 감시를 받던 또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을 숨겨뒀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이분이 준 책이 있었어요. 그 스위스의 그 그림이 그린 책이었는데, 신혼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숲에 누워서 뭘 했냐. 황당하죠, 이것도. 근데 좀 어쨌든, 근데 좀 되게 슬픈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책을 넘깁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위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우리 여기를 가자.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자베스 같이 보니까 엘리자베스도 되게 애잔하게도 어쨌든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여기 나중에 전쟁이 없는 이 스위스의 이곳을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신혼여행처럼 이제 돼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일 동안 이렇게 애절한 또 시간을 막 보내다가 돌아갈 때가 또 이제 애절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애절하고 돌아갈 때는 애절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또 그런 장면이 나요. 또 이제 군인들이 도와줬다 했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그날 이제 결혼한다 하면서 2시가 되기 전까지 그레버가 이제 머리도 깎고 뭐 이제 옷도 더 깨끗한 거 입고 이제 그것도 그레버도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할 때 사람들이 결혼을 하냐고 하더니 또 막 신나면서 정말 잘 살길 바라네 하면서 이렇게 막 공짜로도 해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요. 또 이제 그 전쟁 중에 되게 불쌍하고 없는 중에 쥐어짜듯이라도 사람들이 온정을 베푸는 게 젊은이 부디 잘 살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게 너무 불쌍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니까 그 장면도 좀 애잔하고, 돌아갈 때 이제 역시 애잔합니다. 이제 그 열차가 떠나는데 그레버가 그래요. 그 열차역까지 가기 전에 그 아내가 됐죠,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대화를 먼저 나눕니다. 일단은 갑자기 엘리자베스가 그 그레버랑 떠나기 직전에, 이것도 조금 이제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갑자기 아기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버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요. 아니, 무슨 이런 전쟁통에 무슨 아기를 갖고 우리가 그 아기 가당키나 하냐,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키우냐라고 하니까 되게 이 반전 메시지이기도 한데 굉장히 엘리자베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돌격되어 있는 이렇게 막 당원들, 막 사람들 괴롭히면서 말도 안 되는 사상에 주입이 돼서 비정상이 된 사람들이 그나마 좀 잘 사는 상황이었는데, 막 권력을 휘두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잔뜩 낳고, 그리고 그레버 너같이 순수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남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부들은 결혼도 잘 못하고 아이를 안 낳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뭐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갑자기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졌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가 때마침 그 뜰에서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가 새끼를 돌보는 걸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다시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버가 막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무섭다고 그런 아이들까지도 전쟁에서 또 이렇게 막 계속 하게 되는 걸 상상하면 난 끔찍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좀 더 이제 속마음을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얘기 좀 약간 핑계처럼 말을 한 거고, 그레버 너는 아직도 핵심을 잘 모르는구나. 나는 네 아이를 갖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정말 이제 굉장히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받게 됨으로써 불과 3주도 전체가 아닙니다. 처음에 뭐 부인 차고 며칠이 날아갔으니까 한 2주? 대략 한 2주에서 한 1주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구구절절한 애절한 사랑을 한 거예요. 남자는 있는 거 자기 다 쏟아부은 겁니다. 나중에 돈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 그러니까 2년 동안 벌었던 그 돈 중에 식당하고 뭐하고 남은 돈까지도 엘리자베스가 다 줍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나 최전방 가봤자 쓸 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니까 이 또 엘리자베스대로 이 돈을 받으면 난 너한테 네가 군대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줄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또 이렇게 뭐 애절한 마음을 막 확인하면서 서로 이제 돈 안 받으려다가 기어이 엘리자베스에게 돈을 넘기고, 비태 부인의 그 건물에서 엘리자베스는 어쨌든 두 여인이 단둘이서 그 몰래 은신처 같은 곳에 살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그레버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써 마침내는 기차역으로 떠나면서 여호로 절대 오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휴가를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때 엄마가 역으로 나와서 서로 헤어질 때 막 울면서 헤어졌던 게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억을 너랑은 하고 싶지 않으라고 하면서 역으로 나오지 마 이 말을 하고, 그레버가 이제 기차역을 갑니다. 가서 기차역에 앉았더니 아니야 다를까 그 역에서 이제 막 부부들도 있을 거잖아요. 군인들 가는 중에 한 부부가 창문에서 이 군인 남자가 그 칸 안에서 창문에 상체를 빼놓고서는 아내랑 막 떨어지기 있어서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뭐 헤어지 막 울면서 이제 막 이런 장면이 실제로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그레버가 되게 애잔해하면서 역시 엘리자베스를 부르지 않기를 잘했어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차가 이제 서서히 출발을 하게 되고, 이 부부는 이제 막 여자가 이제 달리면서,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달리면서 남편의 손을 안 놓치려고 하면서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 찰나에 그레버가 이 창틀에 머리를 빼면서 가고 있는 그 군인의 머리 위로 역의 뒤편에서 이제 그 죽은 사람처럼 너무 이제 막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막 슬퍼하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레버가. 그래서 뒤늦게 이 몸통을 빼고 있는 이 군인을 막 때려가면서도 나오라고, 나도 내 아내 얼굴을 잠깐이라도 봐야겠다고 서서히 이제 기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내 아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막 봐야겠다고 막 때리고 하면서 서로 실갱이를 벌이다가 힘들게 손이라도 흔들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걸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목격을 하게끔 손이랑 흔들고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애절하게 헤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여기서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전쟁터로 이제 결국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역시 막 고생하고 또 전쟁씬이 짧게 나오고요. 거기서 소년병들이 이제 수없이 죽어나가는 이제 그걸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군이 이제 없어지니까 점점 지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러시아 포로들을 그레버가 몰래 놔줍니다. 어차피 전쟁이 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놔주는데, 이 포로들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레버를 이제 총을 쏩니다. 그래서 그레버가 이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이 숲에서 이제 그 결혼했을 때 첫날 때 엘리자베스와 함께 누웠던 그 숲에서 봤던 그 환상, 이거를 막 느끼면서 이제 그 차라리 이제 쉬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뉘앙스를, 그 암시를 주면서 이제 눈을 감게 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품이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되게 좀 전쟁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을 놀랍도록 잘 묘사한 수작이기도 하고, 그런데 슬프다. 슬프니까 뭐 읽으실 분들은 뭐 알아서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눈을 감았다를 난 부상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뭐 회복해서 잘 살았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분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뭐 될 것 같다. 뭐 해서 이 정도로 이 소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